요즘 주변을 보면 60대, 70대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이제 은퇴했으니 쉬어야지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면 지금의 6070은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라는 말을 더 자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다 해도 현실은 만만치 않죠.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허탈감, 소득이 줄어드는 불안, 사회에서 멀어지는 느낌. 누구나 한 번쯤은 나 이제 도태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 이막 앞에서의 공허함과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6070이 달라졌습니다. 은퇴를 끝이 아니라 전환점으로 보려는 움직임이 강해졌고 쉬는 살보다 다시 설계하는 삶을 고민합니다. 은퇴 준비라는 것도 단순히 돈만 모아두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정년퇴직 후 바로 쉬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수명은 길어졌고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의지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은퇴 이후에도 나답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먼저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 60세에 은퇴한다고 해도 앞으로 30년 가까이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쉬기만 하면 23년 안에 무료함과 불안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돈, 건강, 관계, 역할 이 네 가지 축으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돈 이야기부터 해보죠. 은퇴 후 가장 큰 스트레스는 역시 소득 감소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완전 은퇴보다 부분 은퇴가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주 5일 일하던 것을 주 23일로 줄이거나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큰돈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 흐름입니다. 월 10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심리적 안정감이 확 달라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조금 더 관리할 거리라는 말입니다. 돈은 나중에라도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6070에게 건강은 단순한 신체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자산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일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만나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관계 역시 중요합니다. 직장을 떠나면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은퇴 후 우울감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같은 사회적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시간은 많아지는데 삶의 의미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마지막은 역할입니다. 사람은 역할이 있을 때 가장 건강합니다. 직장이라는 역할이 사라진 뒤에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하면 삶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요즘 6070은 새로운 직업, 취미, 공부, 봉사 같은 방식으로 역할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5세에 퇴직한 김 씨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평생 일하다가 은퇴했는데 처음 1년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여행도 가고 쉬기도 했죠. 그런데 2년째부터 우울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통장 잔고만 자꾸 보게 되더랍니다. 그러다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강사 교육을 듣게 되었고 지금은 주 3일 어린이 독서 지도 봉사를 하며 소정의 강사료도 받습니다. 돈보다도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은퇴 대신 역할이 있는 은퇴를 선택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70세 박 씨입니다. 작은 자영업을 하다가 접고 은퇴했는데 처음엔 경제적 불안이 컸습니다. 그래서 연금 외에 월 5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지역 특산물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처음엔 힘들었지만 교육을 받고 하나씩 배워 지금은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생활에 여유가 생겼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62세 이씨 부부입니다. 둘 다 은퇴 후 집에만 있다 보니 부부싸움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서로 할 일이 없으니 사소한 일로 부딪히게 된 거죠.
그러다 함께 걷기 모임에 나가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5km씩 걷고 주말엔 근교 여행을 다니며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걷기 코스를 소개하는 소소한 콘텐츠로 광고 수익도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둘이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불안한 상태에서도 작게라도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은퇴 쓰나미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쓰나미는 준비 없이 맞을 때 무서운 것입니다. 미리 파도를 알고 대비하면 그 파도는 오히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6072 예전과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더 오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쉬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생 2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은퇴 준비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1시간 걷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작은 소득 만들기, 사람 만나기. 이런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은퇴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고민한 사람은 은퇴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은퇴는 공백이 됩니다. 6070의 인생 2막은 아직 길고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도태되지 않기 위한 선택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요즘 6070의 인생 2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은퇴 후 삶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최근 심리학, 뇌과학, 노년학 연구를 보면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역할, 학습, 활동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 사람은 역할이 사라지면 급격히 무너진다. 인간은 역할 중심의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인, 부모, 관리자, 사업가, 기술자 같은 역할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은퇴는 이 역할을 한 번에 없애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로 로스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한 노년 연구에서 은퇴 후 우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 감소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 감소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평생 일 중심으로 살아온 베이비붐 세대일수록 그 충격이 큽니다.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사람은 목표와 책임이 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물질이 아니라 의욕과 동기를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해야 할 일이 사라지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무기력감이 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 설계입니다. 이 역할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주 2회 강의, 지역 봉사, 작은 사업, 취미 모임 운영 등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역할이 있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삶의 만족도가 높고 건강 지표도 좋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2. 뇌는 70세에도 성장한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과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나이가 들어도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를 유지합니다. 즉, 새로운 것을 배우면 신경회로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특히 언어, 악기, 디지털 기기 사용 같은 새로운 학습은 뇌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60대 이후에 스마트폰, 컴퓨터, 온라인 활동을 배우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사람과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을 비교한 연구에서 5년 뒤 인지 기능 유지율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자극입니다. 요즘 6072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판매, 자격증 공부 등을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뇌를 계속 작동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3. 활동량이 삶의 길이를 바꾼다. 은퇴 후 건강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도 활동량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의무적으로라도 움직입니다. 출퇴근, 업무, 이동 등 기본 활동량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하루 평균 걸음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의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는 습관이 노년 건강을 결정한다. 걷기 같은 유산소 활동은 심혈관 건강뿐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해마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 크기가 유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걷기는 단순 운동이 아니라 인지 기능 유지 전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근력입니다. 60대 이후 근육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결국 사회적 활동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건강 관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4. 소득보다 중요한 현금 흐름. 경제적인 부분도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 재무 연구를 보면 은퇴 후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총자산 규모보다 지속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모아두고 아무 소득이 없는 상태와 자산은 3억 원이지만 매달 15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후자가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높습니다. 인간의 뇌는 지속성의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은퇴 준비는 얼마 모았는가 보다 매달 얼마 들어오는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연금, 임대 수익, 파트타임 일, 온라인 수익 등 작은 소득을 여러 개 만드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5. 사회적 연결이 수명을 늘린다. 하버드대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수천 명을 평생 추적 조사한 결과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고립된 노인은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동호회, 공부 모임, 봉사, 종교 활동, 지역 커뮤니티 등 어떤 형태든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크게 5가지입니다. 역할이 있는가? 계속 배우고 있는가? 몸을 움직이고 있는가? 작은 소득 흐름이 있는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5가지가 유지되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활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5가지가 한 번에 사라지면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생 이막 준비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구조 만들기입니다. 주 3일 할 일 만들기, 매일 30분 움직이기, 매달 작은 소득 만들기, 새로운 것 배우기, 사람 만나는 일정 만들기. 이 구조만 있어도 은퇴는 공백이 아니라 전환이 됩니다. 요즘 6072 예전과 다른 이유는 단순히 세대 성향 때문이 아닙니다. 수명 연장, 경제 구조 변화, 기술 변화가 모두 겹치면서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더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은퇴 쓰나미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그 파도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그 파도에 휩쓸리느냐 아니면 그 위에 올라타느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역할을 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 이막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